최근 한국이 자체 개발한 무궁화 8호 위성 시스템의 첫 번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직후 한 미국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내막이 폭로되어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의 우주 기술력에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미 우주작전사령부의 한 대령은 방송에서 직설적으로 이번 한국의 위성 발사는 단순한 기술적 도약을 넘어 미국에게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미군이 오랫동안 추적해온 기밀 문서가 있었다. 그 문서에는 한국의 위성군에 숨겨진 강력한 잠재력과 미처 예상치 못했던 독자적인 기술 개발 능력이 담겨 있었다.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뛰어난 특수한 국산 기술들이 다수 탑재된 무궁화 8호의 진짜 모습이 곧 완전히 드러날 것이었다. 모든 놀라운 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저는 한국의 이번 위성 발사가 미국에게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워싱턴의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내가 이 폭탄 발언을 던졌을 때 진행자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200여 명의 방청객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나는 미 우주작전사령부 대령 마크 톰슨이다. 오늘의 주제는 원래 전 세계 우주 개발 동향에 대한 가벼운 대화였지만 내가 준비해온 내용은 전혀 달랐다. 죄송하지만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행자가 긴장된 목소리로 되물었다. 한국이 미국에 도전한다니 농담이시죠? 나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진행자는 황급히 손을 들었다. 한국은 그저 위성 몇 개를 쏘아 올리는 작은 나라 아닙니까? 1년에 몇 번 발사하지도 않는 그 나라가 어떻게 미국에 도전한다는 말이죠? 방청석에서 피식하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작게 웅얼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진행자는 더욱 신이 나서 말했다. 우리는 스페이스X가 이틀에 한 번꼴로 로켓을 발사하는 나라입니다.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쏘아 올린 위성만 해도 한국 전체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도전한다니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군요. 나는 조용히 보고서를 펼쳤다. 맞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주 분야의 절대적인 선두주자입니다. 60여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한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우주 기술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자이로스코프 센서든 밸브든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한 장, 설명서 한 권도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진행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연하죠. 첨단 기술인데 왜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겁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한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위성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주요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해냈습니다. 진행자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졌다. 수백 개의 한국 기업들이 협력하여 해외 핵심 부품 없이 거의 완전한 국산 기술로 이 위성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광학 렌즈부터 전원 시스템, 자세 제어, 통신 시스템까지 전부 자국산입니다. 진행자가 반박하려 했지만 나는 말을 계속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발전 속도와 정밀도입니다. 우리가 현재 수준에 도달하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리랑 5호에서 무궁화 8호에 이르기까지 불과 몇 년 만에 해상도를 2m에서 1m, 심지어 1m 이하의 초고 해상도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진행자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렇게나 빠르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 속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나는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단순히 발사 횟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기술 발전 속도, 자급자족 수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상도와 응용 잠재력을 봐야 합니다. 스튜디오는 침묵에 잠겼고 방청객의 웃음소리도 완전히 또 섰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한 것은 한국이 보여준 실력의 가장 표면적인 부분에 불과합니다. 진행자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카메라 클로즈업이 그의 당황한 모습을 포착했다. 모두들 무궁화 8호 발사를 평화적인 원격 탐사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보았다. 군사 전략가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이번 발사를 통해 명확한 전략적 의도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진행자의 호흡이 가빠졌다. 스튜디오 전체가 얼어붙었다. 대령님, 방금 하신 말씀은 상당히 자극적이군요. 진행자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전략적 의도라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차분하게 보고서를 펼치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한국이 이번에 무슨 일을 해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다.
무궁화 8호는 분명 원격 탐사 위성군입니다. 지상을 관측하는 도구죠. 그건 맞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쳐다봤다. 하지만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정밀도가 바로 핵심입니다. 정밀도요? 진행자가 의아한 듯 물었다. 나는 보고서에서 특정 수치를 찾아 보여주었다. 통상적으로 원격 탐사 위성의 해상도는 2m에서 5m 사이만 되어도 괜찮은 수준으로 봅니다. 진행자가 물었다. 그럼 무궁화 8호는 얼마나 정밀합니까? 기본 해상도가 1m이고 그중 2기는 1m 이하입니다. 이는 지상의 차량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움직임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행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확실히 대단하긴 하지만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건 단순히 대단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 해상도는 이미 군사정찰 위성급에 도달한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손짓을 섞어 설명했다. 가령 군사기지를 감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위성은 대략적인 윤곽만 볼 수 있지만 무궁화 8호는 기지 내의 차량 배치, 인력의 이동, 심지어 무기의 세부 사항까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핵심은 한국이 왜 이런 극한의 정밀도를 필요로 하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환경 감시나 재해 관측을 위해서일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일반적인 환경 감시나 농업 관측에는 이 정도로 정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m 해상도면 충분합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대령님께서는 왜 이런 정밀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한 뒤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달성하고 그것도 8기의 위성군을 구축하려는 것. 우리 분석팀은 그 목적이 명백히 전략적 고려를 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략적 고려라.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번 발사를 통해 단순히 기본적인 원격 탐사 기술을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보고서를 넘기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특정 지점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완전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실력을 증명한 겁니다. 진행자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그건 좀 추측에 가깝지 않습니까? 어쨌든 민간 우주 개발 프로젝트이니까요. 나는 보고서의 다른 페이지를 찾아 펼쳤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우리가 항상 주목해온 배경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 말입니까? 북한의 장기적인 압박입니다. 나는 진행자를 보며 말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 외교적 고립,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처럼 고정밀 위성군을 개발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건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넘기며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능력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일단 이런 감시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그 용도는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다. 대령님의 우려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새 페이지를 펼쳤다. 이 무궁화 8호 프로젝트의 기술적 핵심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산업 기반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은 세계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칩은 전 세계 하이엔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번에 무궁화 8호에 탑재된 많은 주요 전자 시스템에는 한국의 최정상급 반도체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진행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렇다면 한국이 반도체 기술을 우주 분야에 활용했다는 거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설명을 계속했다. 한국의 항공우주연구원은 산학연 자원을 결합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술, 대기업의 기술이 우주 프로젝트에 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가 특별합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칩 제조 기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술을 우주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합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행자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한국이 성능이 더 좋은 위성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순히 성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강조했다. 한국은 우리가 그 진짜 실력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위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 칩을 자신들이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양을 철저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스튜디오는 순간 조용해졌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한국은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AI 산업에서도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주의문했다. 네,
한국의 AI 기술 발전은 매우 빠릅니다. 특히 이미지 인식과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나는 설명했다. 무궁화 8호가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에 AI 분석을 결합하면 목표물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능형 감시 능력은 전통적인 위성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는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건 보통의 원격 탐사 위성이 아니라 지능형 감시 시스템이군요. 완벽히 맞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국은 2031년까지 8기의 위성군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는 연속적인 커버리지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지능형 감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진행자가 인정했다. 더 핵심적인 것은 이 프로젝트의 주도권 문제입니다. 나는 새 페이지를 펼쳤다. 무궁화 8호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지만 그 배후의 기술 지원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산업연합에서 나옵니다. 산업연합이요? 네. 삼성전자가 최첨단 칩을 제공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항공우주공학 기술을 제공하며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군사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나는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것은 한국의 최정상 기술을 총집결한 국가급 프로젝트입니다. 진행자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체계적으로 들리는군요. 맞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게다가 KAI라는 회사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체입니다. 그들은 KF-21 보라매 전투기, T-50 골든이글 훈련기 등 군용 장비를 생산합니다. 방위산업체가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요? 진행자가 놀라 물었다.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나는 강조했다. 민간 우주 프로젝트와 군사기술의 경계가 한국에서는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음 페이지로 넘기며 말을 이었다. KAI는 비행기 제조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과 항공우주공학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계부터 제조까지 완전한 항공우주 산업 체인을 독립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궁화 8호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설명했다. 발사체 기술과 미사일 기술은 여러 면에서 상통합니다. 제어 시스템, 항법 기술, 추진 시스템 등이 모두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우주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미사일 기술도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수정했다. 한국은 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전반적인 항공우주 및 국방 실력을 통합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한국의 현무 미사일 시리즈, 천궁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등은 모두 정밀한 항법 및 제어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무궁화 8호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기술은 이러한 무기 시스템에 그대로 피드백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다. 일종의 기술 양방향 활용이군요. 맞습니다. 나는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위협 속에서 이런 이중용도 기술을 개발할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용도 기술이요? 민간과 군사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나는 설명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우주 원격 탐사지만 실제로 배양되는 실력은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한국의 현재 실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할 준비를 했다. 제가 무궁화 8호 시스템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기술적 세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첫째는 해상도입니다. 나는 자료를 펼쳤다. 무궁화 8호의 초고 해상도, 위성 이기는 해상도가 1m 이하입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지상에 있는 한 사람이 무슨 동작을 하는지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자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건 이미 군사급 아닙니까? 완벽히 맞습니다. 나는 확인했다. 미국의 KH-11 군사 정찰 위성도 바로 이 등급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런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죠? 반도체 기술입니다.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삼성의 첨단 공정 기술 덕분에 한국은 성능이 더 높고 전력 소모가 더 적은 센서와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우위입니다. 나는 이어서 두 번째 점을 설명했다. 둘째는 위성군 운용 방식입니다. 8기의 위성이 협력하여 운용되면 특정 지역에 대해 고빈도 재방문이 가능해집니다. 고빈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통적인 단일 위성은 며칠에 한 번 같은 장소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궁화 8호 위성군은 매일 여러 차례 지나가며 거의 실시간 감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숨을 들이켰다. 그건 군사 정보에 매우 큰 도움이 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군사기지의 일상 활동을 감시하고 함선 동향을 추적하며
부대 이동을 관찰하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진행자가 다급하게 물었다. AI 통합 능력입니다. 나는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를 말했다. 한국의 AI 기술은 위성이 촬영한 대량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자동으로 표시하며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설명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수많은 인력이 위성 사진을 분석해야 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AI는 몇 초 만에 분석을 완료하고 자동으로 목표물을 식별하며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추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놀라워했다. 이건 젠지 정보혁명이군요. 맞습니다. 나는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도체 기술이 하드웨어 기반을 제공하고 AI 기술이 소프트웨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둘이 합쳐져 완벽한 지능형 감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진행자가 이 내용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것들이 아닙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행자가 긴장하며 물었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입니다. 나는 지도를 펼쳤다. 한국은 동북아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무궁화 8호는 서태평양 전역을 쉽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지도 위를 훑었다. 일본에서 필리핀, 한반도에서 괌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가 감시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나는 확인했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감시 능력의 전략적 가치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진행자는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다. 아까 북한의 압박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 배경이 매우 중요한 겁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강조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북한의 군용기가 한국을 교란한 횟수가 수백 차례가 넘고 해군 함정도 한반도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한국이 이러한 감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것을 넘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설명했다. 한국은 수시로 북한의 군사 동태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무궁화 8호는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심층 분석을 이어갔다. 게다가 한국은 외교적 고립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존재와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은 많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군사기술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에게 의지해야만 하는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왜 그렇게 기술 자립 개발을 중시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반도체에서 AI, 항공우주에서 국방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감탄했다. 정말 틈새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이야기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기시켰다. 무궁화 8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에게는 더 원대한 우주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 탐사 프로젝트가 있죠. 한국이 달 탐사를 한다고요? 진행자가 놀랐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정정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기술이 더 먼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은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또 다른 전략적 영역입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이라면 스타링크 같은 시스템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설명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장악하게 되면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서도 연락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진행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완전한 우주 역량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는 확인했다. 원격 탐사에서 통신, 항법에서 정찰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체계적으로 우주 역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행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한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그들의 실력 향상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떤 국가든 이렇게 강력한 감시 및 정보 역량을 보유하게 되면 지정학적 균형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략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령님께서는 한국이 얼마나 멀리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저는 한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세 가지 요소의 결합 때문입니다. 나는 손가락 세 개를 폈다. 첫째,
생존의 압박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은 한국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실력을 강화하도록 만듭니다. 둘째는요, 기술적 우위입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한국의 반도체와 AI 산업은 다른 작은 나라들이 갖지 못한 독보적인 기술 기반을 제공합니다. 셋째는요, 결단력과 끈기입니다. 나는 마지막 점을 강조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진행자는 잠시 침묵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상기시켰다. 무궁화 8호는 2031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배치가 완료됩니다. 그 후에는 한국의 우주 역량은 더욱 강력해질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첫째,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기술 발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는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는 제안했다. 한국이 독립적으로 발전하도록 두기보다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들의 실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는요, 우리의 우주 전략을 재고해야 합니다. 나는 가장 중요한 점을 말했다. 한국의 모델, 즉 반도체 우위를 우주 역량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진행자는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도 다른 산업의 기술을 더 잘 통합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비록 작지만 새로운 발전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빠르게 전략적 실력을 구축하는 방식이죠. 나는 이어서 설명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기술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 기술과 국방 수요를 통합하는 면에서는 한국만큼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진행자가 평했다.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한국의 성공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핵심 기술 우위와 확고한 결단력만 있다면 핵심 영역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군요. 그래서 제가 무궁화 8호가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군사적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경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고라고요? 네, 세상이 변하고 있고 기술 전파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상황을 봐서는 안 됩니다. 진행자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오늘 가장 큰 수확이군요. 그리고 나는 한마디 덧붙였다. 한국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거대한 외부 압력에 직면한 한 나라가 기술 혁신과 끈기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대령님께서는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감탄하시는 것 같군요. 진행자가 예리하게 알아차렸다. 네, 인정합니다. 나는 말했다. 군사 분석가로서 저는 도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저는 한국의 강인함과 창의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을 이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구 5천만 명에 불과한 나라가 14억 인구 대국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반도체, AI,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인상적이군요. 그리고 한국은 민주주의 제도와 개방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덧붙였다. 독재국가가 자원을 집중하여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갔거나 더 나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유와 혁신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나는 결론지었다. 한국의 기술적 성취는 상당 부분 개방적인 사회 환경과 자유로운 학술 분위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 모델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배울 가치가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나는 확인했다. 특히 강대국의 압력에 직면한 작은 나라들에게 한국은 가능한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기술 혁신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작은 나라도 독립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다. 사실 공유하고 싶은 관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한국인들의 집단 의식입니다. 나는 말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한국 우주공학자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업무 동기가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언급했습니다. 나는 한 공학자의 말을 회상했다. 매번 무궁화 위성이 찍은 한국의 영상을 볼 때마다 자신이 기술로 조국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진행자는 감동받은 듯했다. 그런 사명감은 정말 강렬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한국 공학자들은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궁화 8호 개발 과정에서 팀원들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샘을 밥 먹듯이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헌신적인 정신은 어디에서나 존경받을 만하죠. 진행자가 평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마치 미국의 아폴로 계획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우리 온 국민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했었죠. 우리가 지금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런 긴박감과 사명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죠? 우리가 선두 자리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우위는 지속적인 유지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한국이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준 셈이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정했다. 한국은 어떻게 압력 속에서 혁신을 이끌어내는지, 어떻게 제한된 자원을 극대화하는지, 어떻게 불리한 조건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입니다. 물론입니다. 나는 확인했다. 특히 지금처럼 국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배경 속에서 한국의 경험은 더욱 소중합니다. 나는 한 가지를 더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 경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요? 한국은 반도체라는 핵심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설명했다. 그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은 자국의 영토 면적과 인구를 훨씬 뛰어넘는 국제적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핵심 우위를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군요. 진행자가 요약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선택해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정말로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 우위가 이제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군요. 나는 지적했다. 무궁화 8호가 바로 그 예입니다. 반도체 기술 우위가 우주 역량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기술적 우위는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완전히 맞습니다. 나는 확인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그렇게 한국의 발전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기술이 어떻게 전략적 판도를 바꾸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진행자는 나의 최종 결론을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심호흡을 했다. 무궁화 8호는 단순히 하나의 위성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전략적 전환을 상징합니다. 수동적인 방어에서 능동적인 정보 우위 장악으로, 기술 의존에서自주 혁신으로 한국은 강대국 경쟁 속에서 작은 나라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제 질서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기술이 권력 분배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단력과 혁신이 규모의 열쇠를 메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말들이 스며들도록 잠시 멈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위는 유지해야 하고 선두는 혁신해야 하며 어떤 상대도 얕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경고군요. 진행자가 마무리했다. 네, 맞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궁화 8호는 우주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지구상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는 실력이 있다. 우리는 진지하게 대우받을 가치가 있다고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방청객 모두가 이 내용들을 소화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마디 덧붙였다. 우리가 한국의 발전을 어떻게 평가하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위협에 맞서 한국은 더욱 노력하고 혁신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멈출 수 없겠군요. 진행자가 그 의미를 이해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확인했다.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진행자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대령님, 오늘 멋진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국에 대한 저의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오늘 토론이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진정한 실력과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무궁화 8호는 우주를 돌며 매 바퀴마다 이 나라의 결단력과 실력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는 전 세계가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나라가
과연 세상에 또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지 다시 평가하고 있었다. 그 답은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에 밝혀질 것이다.